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지의 아트앤테크 가이드 시작합니다. 웹3와 메타버스는 창작자 경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이너 정규민 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매니 이고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배우 활동과 그림 활동, 음악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때때로 다른 아티스트들의 콘티를 짜주는 일과 NFT 관련된 강연도 함께 해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작가님께서 NFT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컬렉터분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었나요? 두바이와 미국, 필리핀, 네덜란드, 홍콩, 한국 등등의 나라에서 제 작품을 컬렉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제 작품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 작품을 구매해 주신 분들께 실물 프린팅을 함께 전달해 주기로 해서 네. 그분들께 제 작품을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주소를 받아서 주소를 보니까 이제 네덜란드와 프랑스 네. 등등의 나라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NFT 작품을 디지털 프린팅을 한 실제 작품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두바이에도 컬렉터가 네, 있구나, 맞습니다. 네덜란드에도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다양한 NFT 컬렉터와의 만남 중에 기억에 남는 컬렉터와의 만남은 어떤 걸까요? 제 작품 중에 굿바이 마이 벌룬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구매해 준 컬렉터 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컬렉터 분이 제 그림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인가요? 근데 122더로 리스팅이 네.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어떤 이유에서 감동을 받아서 컬렉터 분께서 눈물까지 흘리셨을까요? 본인의 유년 시절이 떠올라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해주셨는데 그 컬렉터의 꿈은 농구 선수였고 근데 살다 보니까 농구 선수라는 꿈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상처를 안고 살아갔는데 네. 저 작품이 지난 꿈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되게 눈물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네, 작품을 보니까 아빠와 아들인 것 같고요. 아빠는 풍선이라 하면 꿈을 상징하는 네, 것 맞습니다. 같고요. 이걸 놓치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은 그 풍선을 쥐고 있는데 네. 이것이 마치 농구 선수였던 그걸 꿈꿨던 자신의 유년 시절의 꿈을 날려보낸 듯한 그런 슬픔과 그리움을 컬렉터 분께서 아마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작가님,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네. NFT 주요 작품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제 작품 중에 네.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네, 디지털 아트, 아이패드 드로잉을 통해서 주로 작업 활동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작품 아까 굿바이 마이 벌룬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컬렉터가 2차 판매로 무려 122더로 리스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저 작품을 팔지 않겠다는 의지와 네. 그만큼 본인에게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122더라는 거액에 리스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122더를 주고 이 작품을 살 또 다른 컬렉터가 나타난다면 네. 정규민 작가님께서 또 뉴스에 한 번 더 출연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네.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이 작품은 돈이 만든 세계라는 작품입니다. 네. 저는 창작 활동을 해오면서 계속 생계적인 힘듦에 네. 놓여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NFT를 만나면서 이제 생계적인 과정이 풀리고 제 생전 얻어보지 못했던 금액의 돈을 얻다 보니까 네. 그것을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버셨는지 여쭙고 싶지만 네. 방송에서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작년에 NFT 시장이 굉장히 많은 성황리에 네. 일명 불장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맞습니다. 들으면서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있었던 시기에 작가님께서도 많은 수입을 얻게 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사치에도 빠지게 되고 네. 이제 안 마시던 술도 마시게 되고 하면서 네. 제 순수와 멀어지게 되는 과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 로봇과 곰이 제가 만들어 놓은 돈의 성벽에 다가오지 못하는 표현인데 더 이상 제 순수와 만날 수 없다는 표현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 저것이 바로 돈으로 둘러싸인 성벽을 일컫는 거고요. 네, 네, 또 맞습니다.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이것은 디어 어스라는 회사에서 제게 요청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뢰가 왔던 NFT 작품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디어스라는 환경 회사에서 저에게 의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쪽에서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되게 유토피아적이고 환상적인 보다 나아진 지구에 대해서 그려달라 요청하셨지만 네. 저는 그것으로는 우리 보는 이들이 공감을 하지 못할 것 것이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지구를 그리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보다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기 보이는 북극곰의 뼈 그리고 네. 널려있는 플라스틱들 그런 것들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보다 넘어서 지구 주민으로서 인종 간의 벽도 허물자는 의미로 동양인 아이와 서양인 아이 2명을 그리면서 총체적인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이슈도 작품에 네. 녹아내신 것 같고요. 또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인터넷이라는 작품인데 저는 인터넷에서 가해지는 사이버 불링을 목격하면서 네.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사이버 따돌림 혹은 폭력을 직접 목격하신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은 가해자가 불분명한 살인이다. 개인이 선택한 안타까운 선택이 아니라 가해자가 없는 살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인터넷에선 늘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비극 또한 빨리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큼은 이 비극을 잊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NFT로 영원히 기록될 수 있게끔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그런 인터넷 폭력과 같은 가슴 아픈 사건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네, 맞습니다.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기록하셨고요. 네. 이 작품은 어떤 건가요? 이 작품은 2020 얼스크로키라는 작품인데 이제 인도에서 지진이 나고 호주에서 산불이 나고 이런 세계적으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 아까와 같은 마음으로 블록체인에 이 사건들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가 많은 작품들을 NFT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작품은 블루보이 블랙, 블랙보이 블루라는 작품인데 네, 이 작품 또한 한동안 흑인 차별 이슈가 한창 심했을 때 이 작품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직관적으로 이 이미지가 떠올랐고 이 그림으로 얻은 수익은 흑인 사회에 전부 기부하였습니다. 아, 네, 기부에 또 사용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께서 실제로 신문을 또 자주 읽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네. 사회적 메시지들, 그 사건들을 보면은 마음에서 많이 공감이 가고 내가 이걸 작품으로 표현해야겠구나라고 작품의 영감을 얻기도 하시나 봐요. 네, 뭐 의무감이나 사명감은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작품에서는 아프리카 아이들인가요? 울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인가요? 네, 그 커피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림인데 한 잔의 커피의 출처는 빈곤이다라는 말이 제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서 그리게 된 그림입니다. 네, 아이들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게끔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아우르면서 표현하신 것 같고요. 네. 이 작품은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 슬로건의 So Many Ego라는 이름처럼 저에겐 여러 개의 자아와 여러 개의 테마가 있는데 그중 사랑에 관한 테마입니다. 제 첫사랑을 만났을 당시에 그렸던 그림인데 그 첫사랑이 너무 좋다 보니 심장박동이 너무 뛰어서 네, 아 이러다가 입원이라도 할 것 같다라는 네. 마음이 들어서 그 말 그대로 사랑병동, 네. 사랑병동에 입원한 저를 그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가님의 작품을 보니까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나의 다양한 자아를 표현하기를 원하는 네. MZ세대의 어떤 특성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도 MZ세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MZ세대가 경제에서 소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마케팅에 있어서도 이들의 성향을 꿰뚫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코노미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미, 나와 이코노미의 합성어인데요. 네. 바로 자기중심적인 소비 성향, 특별히 가치와 취향을 위주로 하는 MZ세대의 소비를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용어에 공감하시나요? 아울러 MZ세대의 예술 소비 방식은 어떠한 게 있을까요? 우리 세대의 소비 방식은 뭐 제가 대표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험과 개인의 주관과 취향이 많이 묻어나는 소비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을 구매할 때도 그 작가의 지위나 작품, 가격에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의 취향과 정서에 맞는다면 충분히 지갑을 열고 그것을 즐겁게 소비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유명하거나 현대 네. 미술사에서 거장인 작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이 내 취향에 맞다고 하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게 MZ 세대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 NFT 아트는 MZ 세대에게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작가님께는 어떤 이유에서 NFT 아트가 매력적이었을까요? 일단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것과 갤러리를 거치지 않고 작품을 살 수 있다는 점, 클릭 한 번으로 네, 그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다가오고 네.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쉬운 플랫폼 덕분에 저희는 충분히 즐기고 대중적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이 NFT 아트가 MZ 세대에게는 어떤 다양한 경험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NFT 아트는 저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안겨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누구나 컬렉터가 될 수 있고 네.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일종의 예술의 평준화, 평등화, 네, 민주화 맞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 MZ 세대를 충성 고객으로 붙잡기 위해서 대기업 주도의 NFT 마케팅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크립토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NFT 마케팅 관련 뉴스는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례로 내년 1월 5일에 세계 최대 IT 박람회라는 CES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LG전자에서는 NFT 신발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신발을 홀로그램을 통해서 신어볼 수도 있고요. 이 NFT 신발을 활용해서 LG의 제품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에서는 NFT 작품을 거래하고 전시할 수 있는 TV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대기업 관련된 NFT 시장 뉴스, 어떤 뉴스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나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대기업 관련된 뉴스를 다 체크해 보는데 네. 일례로 이번에 롯데와 카카오그룹이 손을 잡고 디지털 아트와 피지컬 아트를 결합한 피지털 전시를 한다던가 네, 피지털 전시이군요. 네, 피지털 전시를 한다던가 이번에 유통업계에선 최초로 NFT 갤러리를 만든 그런 네. 사례들. 네, 그 피지털 전시명이 과일섬인가 봐요. 아마 네, 맞습니다. 과일을 주제로 다양한 디지털 아트 NFT와 실물 작품을 동시에 전시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어디 공간에서 전시가 되나요? 롯데니까 아마 롯데월드가 아닐까 싶은데. 네, 맞아요. 롯데월드 그쵸? 맞습니다. 네, 그 공간에 가면 이 NFT 전용 뮤지엄을 이제 우리가 직접 감상할 수가 있고 관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NFT 아티스트일 뿐 아니라 연기자 및 뮤지션으로도 활동해 오셨습니다. 네. 엔터테이너 활동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19살 때부터 연극 활동을 해오고 단편 영화들에 출연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뮤지션 활동은 제가 유튜브에 제 노래들을 공개하고 그 노래들을 바탕으로 뮤직비디오를 직접 찍고 그렇게 활발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또 사뭇 다른 이미지인데요. 어떠한 작품인가요? 저것은 스파이라는 저의 작품인데 지금 말하고 있는 저와 네. 완벽히 다른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요. 또 다양한 음악 활동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건가요? 이 작품은 무슈드 샤넬이라는 노래인데 이 작품 또한 저의 다른 자아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소매니 애고를 지니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작곡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작곡과 이제 뮤직비디오 디렉팅을 다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To My Love Young이라는 작품인데 사랑에 관한 음악입니다. 네, 나의 사랑에게 바치는 맞습니다. 어떤 노래인 것 같은데요. 작가님 직접 연기도 하시고 네. 작품 연출도 하시고 출연도 하시고요. 네. 또 그때 얻은 감상을 NFT 아트로 표현도 네, 하시면서 맞습니다. 엔터테이너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대는 메타버스가 깊숙하게 일상에 들어오는 세계이고요. 네. 그 메타버스가 확대된 세계에서는
가상인간이라고도 하고요. 디지털 휴먼이라고도 하는데 이들도 새로운 엔터테이너로 활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러하고요. 제가 최근에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이머진 리서치라는 통계를 보니까 2020년에 가상인간 시장이 100억 달러 규모였는데요. 2030년에 이르면 무려 5,275억 8천만 달러, 무려 688조 이상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작가님께서 인상적으로 보고 계신 인간 인플루언서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유명한 무신사의 유아인 씨가 모델로 있는 네, 무아인과 롯데의 루시, 네, 신세계그룹의 YT 네. 등등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가상 인플루언서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요 디지털 휴먼은 이솔이라고 하는데 네이버와 자이언트 스텝이 공동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이야기해 주신 루시는 어떠한 디지털 휴먼인가요? 루시는 이렇게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네. 이제 전반적인 홈쇼핑에서의 활동 등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네, 쇼호스트로도 활동할 수 네,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롯데 홈쇼핑에서 개발한 디지털 휴먼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유아인 배우님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떠한 디지털 휴먼인가요? 이제 무신사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가상 인물인데 저 무아인은 이제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유아인처럼 행동은 하지만 네. 또 다른 유아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배우 유아인님의 초상권을 기반으로 네. 새로운 디지털 휴먼이 탄생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YT라고 네. 신세계그룹의 디지털 휴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떠한 엔터테이너인가요? YT는 Z세대 모델로서 활발하고 이제 루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델인데 더욱더 광범위하게 광고에도 사용되고 네. 그러한 모델입니다. 네, 굉장히 상큼한 지세대를 맞습니다. 대변하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디지털 휴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디지털 휴먼, 가상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넷마블 FNC의 자회사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최근에 리나라고 하는 디지털 휴먼을 선보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티저 영상에서 이 리나가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인 뉴 타임스퀘어라는 곳을 둘러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제가 이러한 뉴스를 살펴보면서 미래에는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가상 인간도 있고 우리도 아바타가 돼서 같이 들어가서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그런 탄성을 지르게 됐는데요. 작가님, MZ세대들이 이 메타버스 공간을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키, 외모, 인간관계, 나를 네. 둘러싼 환경 등.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그 모든 환경들을 초월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례로 저는 메타버스에서 만난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취향을 확고히 볼 수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네. 보다 더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의 또래 동료들도 그러한 의견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는지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메타버스에 이질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네. 않은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연령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가상인간을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저희 세대만 해도 3D 게임이 익숙한 세대고 그리고 저보다 더 어린 세대는 훨씬 더 그것들에 익숙한 세대일 텐데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원피스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주인공 루피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루피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저도 눈물을 흘렸던 경험, 네. 감정이입을 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충분히 이들에게 이입되고 생활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획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K-팝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끝없는 트레이닝이 이어지게 되고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K-팝 스타가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안 좋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아픔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디지털 휴머는 그러한 리스크가 없고
또 심지어 멘탈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래도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매력은 대체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작가님, 2009년에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벤처 캐피털 중에 안드레센 호로위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테이트 오브 크립토 2022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웹3가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것이다. 공감하시는지요? 특별히 그 보고서에서는 웹3가 디지털 아트나 영상이나 음악을 하는 작가님과 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라고 보았는데요. 그러한 전망에 공감하시는지 작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 세상이 정말 완벽히 다가온다면 창작자와 구독자 사이에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보다 창작자는 적극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고 구독자 또한 창작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보다 창의적인 세상에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꿈꾸고 있는 웹3와 메타버스 미래의 세계는 네,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창작을 하고 또 서로의 작품을 컬렉팅하기도 하면서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맞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작가님, 향후 활동 계획과 미래의 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2023년에는 저의 첫 앨범이 발매될 것이고 이제 잡혀있는 드라마와 영화들 또한 잘 마무리해서 대중분들께 한 발짝 다가가고 저의 인지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다양한 디지털 휴먼들을 살펴보면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내가 디지털 휴먼과 다른 대체 불가능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 아티스트로서 한번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수를 하고 네, 그 실수 속에서 배우고 네. 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한 감정들이 있고 그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불균질적인 행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결점이 저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다양한 오디션을 겪기도 네, 하시고 맞습니다. 그때 실패를 맛보기도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실패라는 표현보다는 과정이라는 네, 표현이 맞습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엔터테이너로서 계속 나아가게끔 하는 어떤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삶으로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한 인간이 분야에 구속되지 않고 산업화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출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께서 해주신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MZ세대에게 웹3와 메타버스가 매력적인 이유 등 흥미로운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체 불가능한 엔터테이너로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